안녕하세요. 미니멀TV의 상큼한 뽀미만입니다. 오늘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환경 문제는 우리의 생존 문제고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서 작은 실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분리수거를 올바르게 하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하고 있던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올바르게 한다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깨끗한 비닐만 배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표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색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마크를 다 떼어내고 깨끗이 씻어서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네, 종량제 봉투에다가 배출하셔야 돼요. 스티로폼은 어떨까요? 스티로폼은 편하게 생각하지만 흰색만 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색깔이 있거나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흰색이더라도요, 테이프가 붙어 있거나 운송장이 붙어 있거나 이런 상표가 붙어 있으면 그거를 깨끗이 제거하시고 배출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유리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리병은요, 병 뚜껑을 제거하고요, 속에 있는 이물질을 당연히 빼고 배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유리병 중에서 안 되는 유리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먹는 유리컵 있죠. 그리고 사기 그릇, 그 다음에 도자기류, 내열 식기류, 화장품병, 거울, 백열 전구, LED 전구, 그 다음에 깨진 병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분리 배출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플라스틱류나 페트류에 대해서 알려볼게요. 자, 순수 플라스틱만 내용물을 제거한 후에 배출을 해요. 그러면 플라스틱이나 페트류로 배출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난감, 전선, 코팅 철사, 호수, 배관, 그릇, 쟁반, 장판지 같은 거는 분리 배출하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캔이나 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용물을 비우고 이렇게 압착한 후에 배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탄가스나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본드, 페인트, 농약, 흡착제, 흡수제 같이 속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캔이나 철로 절대로 배출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버리는 종이류 있잖아요. 테이프가 붙어 있다거나 스프링이 붙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종이를 배출을 하셔야 돼요. 비닐이 코팅된 그 광고지 있죠. 그거는 종이류로 배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진, 화장지, 이런 것들은 분리 배출이 안 되니까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려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분리수거 올바르게 하기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요, 저는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통신문이 와요. 그러면 가정통신문 한 번 읽고 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보통 뒷면이 그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보통 이용하냐면요, 저희 둘째가 이렇게 분유를 먹는 어린 아이잖아요. 그래서 분유 타임을 적고 매일매일 해야 할 일 목록을 적는 냉장고 앞에다 제가 붙이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했더니 꽤 많은 이면지로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소모품을 가위로 잘라 끝까지 사용하기. 저는 이렇게 가위로 잘라요. 가위로 자르면 진짜 최소 10번은 더 쓸 수가 있더라고요. 치약이든 뭐 폼클렌징이든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가위로 자르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은 뭐 샴푸 없이 생활한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내가 가진 거를 끝까지 사용하는데 작은 실천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부터는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고 면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면 생리대를 사용하니까 정말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우선은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되잖아요. 면 생리대를 사용해 본 결과 정말 그냥 생리대를 하지 않은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조금 그거를 빨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정도는 이제는 그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면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제로 웨이스트를 조금씩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쓰레기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발코니에 두고 쓰고 있거든요. 쓰레기통에다가 그 종량제 봉투를 딱
걸어가지고요. 거기에다만 쓰레기를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조금 적게 나오는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근데 남편이나 아이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비닐봉지를 그 주방 쪽에 하나 걸어놓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일회용 랩, 비닐 장갑, 그 다음에 그 지퍼백들을 사지 않고 있어요. 제가 사실 비닐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싶은데 둘째 아이가 지금 돌인데 아직 기저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비닐봉지는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는 세탁을 할 때 그냥 아기용 세탁 세제를 그냥 어른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유연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샴푸는 아기용 샴푸 있죠. 아기용 샴푸를 전 가족이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워시는 사용하지 않지만 남편은 아직 사용하고 있고요. 더운 여름날에는 이렇게 물 같은 거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사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물병들을 준비해 나가요. 제 거랑 어린아이들 거 같이 준비를 해가서 그렇게 마시면 시원하게 마실 수도 있고 또한 제로 웨이스트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력하고 싶은 거는요, 놀이터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조금씩 주우면서 그것이 물론 작은 실천이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어떤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작은 실천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저는 대단한 분들처럼 정말 아예 뭐 비닐봉지 없이 살기, 아예 쓰레기 없이 살기 이렇게는 지금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